자,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구분구적법이에요. 구분구적법은 우리가 어떠한 것의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것을 통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라서 지금 여기 그림처럼 자, 요렇게 사각형 형태로 잘라서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어떻게 하자? 더해서 전체 넓이를 확인해 주는 형태에 대해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각형을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사각형 하나에서 생기는 빈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오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차들이 점점점 어떻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들, 이 도형 자체를 아예 세세한 사각형으로 또는 세세한 삼각형 형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도형 형태로 잘라서 그것을 더해서 전체 넓이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바로 구분구적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도형 자체를 세세하게 자르면 작을수록 실제 넓이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이제 계산은 순서예요. 먼저 도형을 n등분해서 n개의 도형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 일반항을 찾아주는 거야. 즉 k번째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해놓고 그것을 이제 일반항이 나왔으면 그걸 시그마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계산에 의해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한다. 요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n등분한 거니까 도형 자체를 n등분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오차가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오차를 한없이 줄이려면 이 등분 자체를 무한 등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이 넓이 합에 극한을 씌워주면 이게 구분구적법, 즉 우리가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구하는 형태와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넓이나 부피나 다 같은 형태에서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도형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더해서 극한값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이 구분구적법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엔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x축하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y는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았을 때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요 구간의 넓이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곡선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서 얘네를 어떻게 하겠다? n등분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등분이니까 요거 한 칸 한 칸의 길이들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a가 되는 거고 이것을 몇 등분 하겠다고요? n등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n분의 b-a는 한 칸에 뭐가 되는 거야? 밑변에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k번째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k번째 넓이를. 자, 그러면 요게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뭐 여기가 k번째. 자, 그럼 k번째 넓이는 어떻게 돼요? x1, x2 해서 여기를 지금 xk라고 준 거니까 요 앞에서 생기는 사각형의 넓이가 k번째 사각형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이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k 요게 세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게 가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xk는 뭐하고 같아요? xk는 a부터 얼마만큼 더 나가는 거야? n분의 b-a가 k개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n분의 ba가 xk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k번째 넓이는 어떻게 된다? k번째 넓이는 가로 n분의 b-a 곱하기 세로 n분의 b-a가 k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로는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b-a의 k의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여기 빈 부분들, 남는 부분들, 이 오차들을 줄이면 극한값을 씌워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부터 b까지 fx하고 fx라는 함수와 x값 a부터 b까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우리가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주어진 구간을 n등분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 k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요것과 같아진다라는 거. 이때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k번째 넓이가 된다라는 거. 사각형의 넓이, 그것의 합, 요러한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정적분과 넓이의 개념 차이가 조금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것은 요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b-a와 요거 함수값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b가 a보다 큰 상태고 f가 0보다 커졌어요. 즉 무슨 소리야? x축 위로, 여기 첫 번째 그림, 자, 요 내용이 지금 요거예요. 첫 번째 그림처럼 적분구간 b가 a보다 큰 쪽이고요. 그 다음 f라는 함수 자체가 x축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려졌을 때 이때 넓이를 우리가 s라고 둔다면 어떻게 될 때 x축 아래쪽으로 적분하면 누가 음수가 되는 거죠? x축 아래쪽으로 적분하면 여기 세로의 길이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크기는 s 같은데 뭐가 바뀐다고요?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s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세 번째 내용. 얘는 b하고 a에 뭐가 생겼죠? 크기 차이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즉 b-a 꼴인데 누가 되는 거야? b가 a보다 작아져서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즉 가로가 음수가 될 때예요. 가로가 음수가 될 때도 크기는 같지만 뭐는 부호는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부터 b까지라고 둔다면 얘를 요렇게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 방향이라고 보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인데 이제 역방향이라고 보면 b에서 a로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즉 a-b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n등분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에서 a부터 b까지 fx dx 값이 b부터 a까지 fx dx로 바뀌면 뭐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축 위쪽을 적분하면 양수고요. x축 아래쪽을 적분하면 음수가 되는 거고, a에서 b로 적분하면 양수일 때 b부터 a로 적분하면 음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요 세 번째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적분을 하는 상태죠. 근데 s1과 s2를 각각 부분의 넓이라고 둔다면 a부터 b까지를 적분한 값은 s1과 s2인데 x축 아래쪽의 적분값이라서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값과 같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